여의도 63빌딩 32층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김은주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정리하며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6시 이사회가 끝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전무님, 내일 오전 미팅 자료 확인하셨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넘겼습니다. 네, 괜찮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챙기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훈에게서 온 메시지가 2개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드셨어요? 다음 주 토요일 시간 괜찮으세요? 수진이 부모님이 식사하고 싶대요. 은주는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의 결혼식이 3달 전이었습니다. 수진은 강남에서 자란 똑똑하고 단정한 아이였습니다. 지훈도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괜찮아. 어디로 가면 될까? 답장을 보내고 은주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샤넬 클래식 플랫백이었습니다. 10년 전 첫 전무 승진 기념으로 샀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을 서랍 속에 넣고 대신 검은색 에코백을 꺼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BMW 7 시리즈가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은주는 차키를 누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분당 아파트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30분 후 은주는 낡은 25평형 아파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조명이 깜빡였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실에 불을 켰습니다. 낡은 소파와 오래된 TV, 싱크대에는 아침에 씻어둔 접시가 그대로였습니다. 은주는 재킷을 벗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계란과 김치, 두부 한 모가 전부였습니다. 간단히 저녁을 해먹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응, 아들. 청담동에 한정식 집이 있대요. 거기서 만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알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장인어른께 말씀드렸어요. 엄마가 많이 소박하시다고.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박하다는 말이 가슴 한쪽을 찔렀습니다. 그래, 괜찮아. 엄마 잘 준비해 갈게. 통화를 끊고 은주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소박하다는 말. 그것이 지훈에게는 자랑스러운 표현이었을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남 사람들에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은주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왼쪽에는 명품 정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샤넬, 구찌, 막스마라. 오른쪽에는 유니클로와 이랜드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훈이 가끔 놀러 왔을 때를 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오른쪽 옷들을 만졌습니다. 회색 원피스가 손에 잡혔습니다. 소매 끝이 조금 해졌습니다. 구두는 굽이 다른 검은색으로 골랐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은주는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49살, 주름이 조금 생겼지만 또렷한 눈매와 고든 인매는 그대로였습니다. 엄마는 행정직이야. 지훈에게 그렇게 말했던 20해 전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은주는 대리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평범한 공무원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엄마의 돈을 믿고 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은주는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훈은 결혼했습니다. 수진의 집안은 강남에서도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그들이 은주를 어떻게 볼지 은주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옷장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어 왼쪽에 명품 재킷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시험 삼아 한번 봐야겠어요. 혼잣말이었습니다. 은주는 재킷을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회색 원피스를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장인어른이 식사 후에 차도 한잔하자고 하시네요. 괜찮으시죠? 응, 괜찮아.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쓸쓸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청담동, 한정식. 은주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자신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계속 숨어 있을 것인가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을요. 은주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박한 엄마라.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 은주는 청담역 3번 출구 앞에 섰습니다. 회색 원피스에 해진 검은 구두, 캔버스 가방을 어깨에 걸쳤습니다. 머리는 간단히 묶었습니다. 액세서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리는 명품 쇼핑백을 든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은주는 그들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 혹은 무관심한 스쳐 지나감. 은주는 익숙한 감정이었습니다. 수다만 정식은 골목 안쪽에 있었습니다. 한옥 스타일의 2층 건물이었습니다. 입구에 도어맨이 서 있었습니다. 은주가 다가가자 도어맨이 잠깐 망설였습니다. 예약하셨습니까? 네, 박정우 씨 예약이요. 도어맨은 태블릿을 확인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딱딱했습니다. 은주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고급스러웠습니다. 어두운 조명, 한지 장식, 은은한 국악 소리. 복도를 지나 2층 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문을 열자 세 사람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 일어났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늦었니? 아니요. 저희가 일찍 왔어요. 수진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수진아. 은주는 옆에 앉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정우와 최지영이었습니다. 정우는 50대 중반, 깔끔한 네이비 수트를 입었습니다. 지영은 베이지색 샤넬 트위드 재킷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지훈 어머니 김은주입니다. 은주가 인사했습니다. 지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눈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어머, 편하게 앉으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은주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영의 시선이 은주의 옷을 훑었습니다.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방, 구두, 머리 스타일까지 평가는 끝난 듯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정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선해서 좋습니다. 사모님은 어디 사세요? 분당이요. 아, 분당. 좋은 곳이죠.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는 청담동에 살아요. 요즘 분당도 많이 발전했다던데. 네, 조용해서 좋습니다. 메뉴판이 나왔습니다. 정우가 펼쳤습니다. 이 집은 제가 자주 오는 곳인데 음식이 괜찮아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지영이 메뉴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모님이 편하실 만한 걸로 시키는 게 좋겠어요. 여기 제일 저렴한 게 뭐죠?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지훈이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좋아요. 정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집 특선 코스로 할까요? 제가 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탕, 구이가 차례로 올라왔습니다.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제는 은주가 끼어들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저희 제주도 별장에 다녀왔는데 요즘 날씨가 딱 좋더라고요. 수진아, 너 여름에 유럽 다녀왔지? 파리 어땠어? 지훈이는 장인어른 회사 일 배우고 있죠? 곧 승진할 거예요. 은주는 조용히 음식을 먹었습니다. 지훈이 몇 번 말을 걸었지만 대화는 금방 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어디로 여행 다니세요? 지영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생각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로 가까운 곳이요. 경주나 부산. 아, 국내. 좋죠. 저희는 해외가 편해서 자주 나가는데. 그러시군요. 사모님은 평소에 뭐 타고 다니세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은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버스요. 가끔 지하철. 아, 정우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대중교통도 편하잖아요. 환경도 생각하고. 네, 그렇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지영이 냅킨으로 입을 닫고 말했습니다. 사모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사모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49입니다. 아, 이제 쉬셔야 할 나이신데 혼자 사시니까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지훈이랑 수진이 신혼집도 마련해줬고 앞으로도 잘 돌봐줄 생각이에요. 그런데 지영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부부한테는 자유가 필요하잖아요. 사모님도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무슨 생각이요? 매달 사모님 계좌로 50만 원씩 보내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생활비 보태시라고. 은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훈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그건. 지영이 손을 들어 지훈을 막았습니다. 지훈아, 어른들 이야기야. 사모님 어떠세요? 은주는 천천히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으시죠? 지영이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회복했습니다. 조건이라기보다는 서로를 위한 배려랄까요? 젊은 부부가 자기들끼리 살 수 있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적절한 거리요. 네. 명절이나 특별한 날 빼고는 너무 자주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으시는 거.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월 50만 원 받고 아들 인생에서 조용히 물러나 있으라는 말씀이시군요. 테이블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우는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답해드리겠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은주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결심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은주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비서실입니까?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변호사 약속 하나 잡아주세요.
그리고 제 금융 자산 내역 정리 좀 부탁합니다. 통화를 끝내고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시간이었습니다. 은주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강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밤 9시 강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은주는 화면을 보다가 전원을 껐습니다. 아직 아들과 이야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월 50만 원. 그 금액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커피 한 잔과 택시비 몇 번, 마트에서 장 한 번 보는 돈. 그것이 30년 동안 아들을 키운 엄마의 가치였습니다. 은주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6살 때였습니다. 남편은 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험금은 장례비로 다 나갔습니다. 당시 은주는 계약직 사원이었습니다. 월급은 80만 원이었습니다. 지훈의 어린이집비가 3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가 40만 원이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두 사람이 한 달을 살았습니다. 밤마다 야근했습니다. 주말에는 학원 강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지훈이 자는 동안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3년 만에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5년 만에 과장이 되었습니다. 지훈에게는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항상 웃었습니다. 학교 준비물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생일에는 작은 케이크라도 사왔습니다. 엄마, 우리 가난해? 지훈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을 여러 개 다닌다고 했습니다. 은주는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꼭 필요한 것만 가진 거야. 그럼 엄마는 부자야? 응. 엄마한테는 지훈이가 있잖아. 지훈은 그 말에 만족했습니다. 은주는 아들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승진할 때마다 집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옷은 저렴한 것만 샀습니다. 차는 회사 주차장에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켜졌습니다. 문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마이너스 지훈. 어머님,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수진. 사모님, 오늘 일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최지영. 은주는 마지막 문자를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영의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은주는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32층 전무실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비서가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전무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주말에 좀 피곤했어요. 오늘 오후에 이사회 있으시죠? 네, 알고 있어요. 비서가 나가고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이 멀리 보였습니다. 어젯밤 앉았던 벤치가 어디쯤일까 생각했습니다. 오후 3시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은주는 사무실로 돌아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지훈에게서 전화가 5통 왔었습니다. 은주는 한숨을 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훈아. 주말에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장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줄 몰랐어요. 저도 당황했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가 결정할게. 지훈이는 걱정하지 마. 엄마, 그 돈 받지 마세요. 저는 장인어른 회사 그만둘게요. 엄마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랑은. 지훈아. 은주가 아들의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내 선택을 한 거야. 수진이를 사랑해서 결혼한 거잖아. 그 선택을 후회하지 마. 하지만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통화를 끊고 은주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가슴도 답답했습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일까? 진실을 말하면 지우는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30년 동안 숨겨온 것에 대해 침묵하면 사돈들의 무시는 계속될 것입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김은주 전무이사 경영전략본부. 그 아래 블랙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녁 7시 은주는 분당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둠이 가득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낡은 가구들이 그대로였습니다.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왼쪽에 명품들, 오른쪽에 평범한 옷들, 두 개의 삶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회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토요일 밤에 입었던 것이었습니다. 소매 끝에 해진 부분을 만졌습니다. 이게 나야 아니면 저게 나야. 혼잣말이었습니다. 은주는 옷을 침대에 놓고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응, 수진아. 죄송해요. 제가 부모님께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은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내 잘못은 아니야.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제 잘못이에요. 저 어머니를 다시 뵙고 싶어요. 부모님 없이 저 혼자서요. 은주는 침묵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찾아가도 될까요? 이번 주 중에. 그래, 오렴. 통화를 끝내고 은주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은주는 다시 옷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샤넬 재킷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세웠습니다.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회색 원피스를 들었습니다. 두 옷을 나란히 놓고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쪽으로 보여줄까?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답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둘 다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진짜 자신을 보여주되 그것이 왜 필요했는지도 함께 말해야 한다는 것을. 은주는 두 옷을 모두 침대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첫 줄을 썼습니다. 토요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준비된 마음이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수진이 분당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은주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진은 간단한 원피스에 운동화 차림이었습니다. 명품 가방도 없었습니다. 어서 와, 수진아. 어머님 방해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들어와. 거실은 여전히 낡았습니다. 수진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표정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차를 내왔습니다. 수진은 두 손으로 찻잔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줄 몰랐어요. 수진아, 고개 들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어요.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지. 은주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도 숨긴 게 있어. 지훈이한테도 너한테도. 네, 나는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야. 여의도 대기업에서 전무이사로 일해.
월급은 4천만 원쯤 돼.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30년 동안 숨겼어. 지훈이가 엄마 돈에 기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기를 바랐거든. 은주는 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었습니다. 왼쪽에 명품 정장들을 꺼내 소파에 놓았습니다. 샤넬, 구찌, 막스마라. 가격표가 달린 것도 있었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옷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진짜 나야. 하지만 지훈이 앞에서는 저쪽 옷만 입었어. 은주가 오른쪽 옷장을 가리켰습니다. 유니클로와 이랜드 옷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훈이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때 나는 계약직이었고 월급은 80만 원이었어. 아들한테 엄마가 가난하다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았어. 동시에 부자라는 것도 들키고 싶지 않았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으로 보이려고 했어. 평범하게. 지훈이는 그렇게 자랐고 자기 힘으로 성공했어. 나는 그게 자랑스러웠어. 어머님. 하지만 지난 토요일 너희 부모님을 보면서 생각했어.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가 됐다고. 은주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다시 만나자고 말씀드렸어.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갈 거야. 수진이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물론이지. 저도 부모님께 할 말이 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조용히 있었어요. 은주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토요일 저녁 다시 수다만 정식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은주의 차림이 달랐습니다. 검은색 막스마라 코트에 가죽 펌프스,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말아 올렸습니다. 도어맨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공손했습니다. 룸에 들어서자 정우와 지영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은주의 모습이 지난주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은주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훈과 수진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옷차림이 다르시네요. 네, 오늘은 제 평소 모습으로 왔습니다. 아,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난주에 제안하신 이야기, 답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정우가 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그게 우리가 좀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해 봤어요. 은주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여의도에서 전무이사로 일합니다. 월급은 세전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영이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30년 동안 숨겼습니다. 지훈이가 엄마 돈에 기대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기를 바랐거든요. 은주는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명함 옆에 놓았습니다. 지난주에 제안하셨죠. 월 50만 원 드릴 테니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정우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건. 은주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지훈이와 수진이 신혼집 계약금이 얼마였죠? 지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다시 물었습니다. 5억 정도 되죠? 신혼여행 비용은요? 3천만 원쯤? 정우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한테는 5억을, 시어머니한테는 월 50만 원을. 그게 제 가치였나요?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주가 카드를 들었습니다. 오늘 식사는 제가 내겠습니다. 아마 100만 원 넘을 거예요.
계산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월 50만 원 제한은 거절합니다. 은주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30년 동안 숨긴 거. 엄마. 하지만 너는 정말 잘 자랐어. 엄마 돈 없이도.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주는 수진을 보았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오늘 함께 와줘서.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들고 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집에 가는 중이야. 저도 갈게요.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 오렴. 은주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룸미러를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이 웃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분당 아파트에 왔습니다. 은주는 차를 끓였습니다. 두 사람은 낡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내가 엄마 돈에 기대지 않았으면 해서. 하지만 그렇게까지. 지훈아, 너는 장학금 받았잖아. 아르바이트 했잖아. 스스로 취직했잖아. 그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성공이었어.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 작게 말했습니다. 저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응? 장인어른 회사 그만둘래요. 제 이름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은주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내가 결정해. 엄마는 내 편이야. 감사합니다, 엄마. 고맙긴. 엄마가 미안하지. 두 사람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가까웠습니다. 한 달 후 지우는 장인 회사를 퇴사했습니다. 작은 IT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연봉은 반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수지는 부모님이 준 신용카드를 반납했습니다. 강남 헬스클럽도 끊었습니다. 대신 집 근처 공원에서 운동했습니다. 오빠,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도 웃었습니다. 응, 나도. 어느 토요일 은주에게 지영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모님,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은주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신라호텔 로비 라운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3시. 수요일 은주는 회사 정장 차림으로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지영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간단한 블라우스와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모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제가 정말 실례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어요. 25에 정우를 만났을 때 저는 백화점 판매직이었어요. 은주가 지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훈의 집안이 반대했어요. 신분이 다르다고. 저는 그게 너무 창피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지영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하게 됐나 봐요. 제가 당했던 것처럼. 최 여사님. 네, 저도 압니다. 그 마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지영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사모님을 보면서 제 과거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심하게 대한 것 같아요. 이해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라기보다는 이해였습니다. 수진이와 지훈이는 잘 지내죠? 네, 둘이 작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저희 도움 없이 잘했네요. 처음에는 속상했어요. 왜 우리 돈을 안 쓰나 싶었죠. 근데 요즘 보면 둘이 더 행복해 보여요. 은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진짜 부유함이에요. 네. 돈이 있어도 기대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짜 부자예요. 지영이 한참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2달 후 정우가 은주에게 전화했습니다. 사모님, 조언 좀 구하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무슨 일이세요? 회사에서 제가 너무 권위적이었나 봅니다. 직원들이 등을 돌리더군요. 은주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셔야죠. 직급이 아니라 인격으로. 어렵네요. 저도 30년 걸렸어요.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이가 회사 그만뒀을 때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제가 틀렸더군요. 박 사장님도 배우시는 중이시네요. 사모님처럼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천천히 하세요. 조급하면 또 실수합니다. 통화를 끝내고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여전히 분당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훈과 수진이 놀러 올 때 은주는 평소 옷을 입었습니다. 엄마, 이 재킷 예쁘다. 응, 작년에 산 거야. 비쌌겠다. 좀 그래. 근데 오래 입으려고. 지훈이 웃었습니다. 어색함은 없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수진이 뱃속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기 이름 지어주실래요? 내가? 네, 딸이면 어머님 이름으로 짓고 싶어요. 은주? 네, 은주. 예쁘잖아요. 은주는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제가 더 감사하죠. 그날 저녁 지훈과 수진이 돌아간 후 은주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회색 원피스가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소매 끝이 해진 채로 은주는 그 옷을 꺼내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청담동 한정식집 50만 원 제한 모욕. 하지만 이제는 그 기억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진실을 말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지우는 자기 길을 찾았습니다. 그날이 있었기에 관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은주는 옷을 다시 걸었습니다. 버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졌습니다. 주황빛이 거실을 물들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회사 끝나고 같이 저녁 먹을래요? 그래, 좋아. 사랑해요, 엄마. 나도 아들. 통화를 끝내고 은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낡은 소파였지만 편안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진짜 부는 과시가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도 함께 남아주는 사람들과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해가는 나 자신에게 있다. 은주는 그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솔직하고 깊은 사연들을 별빛 아래서 조용히 풀어놓겠습니다. 이상 작은 별빛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